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 금융지원 네 번째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부실폭탄을 안고 가겠다라는 결정입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 상황 유예라도 정리해야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한 우려가 이제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원래 3월 말에 종료가 되어야 할 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되기로 했답니다. 뭐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연장을 거듭해서 조치가 2년 이상 이어졌는데 부실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저걸 또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을 초월할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못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는 기간 동안에 저 폭탄을 터뜨리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다음으로 떠넘긴 거죠. 다음 정부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매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저것 때문에 어떤 충격과 어떤 파장이 있을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내관이 돼서 저로 인한 충격이 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이 115조, 원금 상환 유예가 12조, 이자 상환 유예가 5조입니다. 뭐죠? 이자 상환 유예. 이자도 못 내가지고 저걸 넘기고 있는 게 5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중에서 이자 상환 유예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저것까지 또 밀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지난 1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425조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340조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85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저 대출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증가율이 20%가 늘었다고 하는 건데요. 예. 서민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개인 사업자의 대출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부의 금융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부실이 언제 터질까요? 심각한 거죠. 이자조차 못 갚아가지고 계속 쌓아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죠. 무리죠, 무리. 이자조차 못 낸다라는데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털고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저래버렸다가는 나중에 저로 인한 충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부실이 아마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부실이. 저로 인한 감당은 아마 엄청날 거라는 거죠. 이미 비폭탄을 안고 사는 서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빚을 너무 많이 내게 했어요. 부동산 광풍,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시장 교란 뭐 이런 것들로 빚을 너무 많이 내게 했어요. 또한 주식 뭡니까 동학개미 이러면서 저기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앞에 선동해가지고 뭡니까 뭐 동학개미 동학의병장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개미들을 너무 많이 사지로 몰아갔어요. 너무 많이. 지금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괜찮다는 등 걱정 없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켰는지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예. 그리고 희망이 없다 보니 빚내 가지고 비트코인에 돈을 대고 갖다 쏟았잖아요. 그들이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 내 가지고 빚쟁이를 전락해 가지고 빚폭탄을 안고 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발 리스크가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증가세가 줄었대요. 증가세가. 가계부채가 줄었다가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거. 지금도 계속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부채 부실화 상황이 오는 거죠. 부채 부실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 뭐 가계부채 1900조네 1900조. 네. 1900조. 작년 한 해 더만 134조가 늘었다는 거죠.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죠. 이미 지금 너무 거품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떤 식으로 터져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급등했어요.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의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들겠지만 너무 경제적인 정책을 너무 방만하게 너무 무자비하게 남발하고 방만하게 움직여서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경제 상황을. 우려스러운 건 이런 짐을 부담을 다 누가 지냐고요. 국민들이 집니다. 서민들 개개인이 다 n분의 1이 가지고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하철 요금 오르고 버스 가격이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뭐 오르고 다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들 나오는데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미친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뭐 안 오른 품목 자체가 없을 정도죠.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서너 배가 올라 있는 상태. 그냥 뭐 금매 나왔다고 하는 가격들을 봐도 그냥 우습죠. 왜?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2억짜리 집을 갑자기 8억을 만들어 놓고 금매 7억이다라고 6억 9천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사냐고요. 그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대출도 이제 안 나오고 가격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놔서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거죠. 어느 정도껏 돼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지. 너무 말이 안 되게끔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어서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그냥 저도 제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을 보잖아요. 얼마에 거래됐고 얼마였는지를 아는데 5억에서 6억이 안 했던 집인데 지금 부동산에 얼마 나와 있냐면 20억, 18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냥 욕이 나오려 그러죠. 말이 안 되니까요. 저희 처가가 있는 이제 강북 쪽에 그 모 지역에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에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3억 2천, 3억 5천 이랬는데 가격이 7억 5천 돼 있어요. 4억이었던 게 지금 12억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대한민국에 10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아무리 대출을 낀다 한들 자기 돈이 못해도 한 5억, 6억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5억, 6억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뭐 부모한테 일부 받겠죠. 근데 그렇게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몇이나 되냐고. 생각보다 안 많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빚을 너무 많이 지게 했고 그 빚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언제든지 그 빚으로 인한 충격,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빚이 터지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도 뻔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놀랍지도 않은 얘기가 돼버렸죠. 식상한 얘기가 돼버렸던 거죠. 이게 앞으로 닥칠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한국이 그 가계부채로 인한 심각한 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